자,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중점 여기 무게중심 G라고 했을 때 여기를 중점이 M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비율이 2대 1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좌표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B하고 C의 중점을 구하고요. 그치? 그리고 그 두 개의 점을 뭐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내분하는 점이 되더라. 이건데 별거 없죠? 아니면 공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증명해서 정리했더니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더라? 여기 보면 x값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그죠? y값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사실 무게중심은 이거를 모르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자, 보세요. 자, 두 꼭지점이 A, B고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5,5입니다. 그래서 C를 구하래. 굳이 도형을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놓으면 됐나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3분의 3개를 더해서 5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할 바에야 얘를 선생님은 3배 할 겁니다. 15랑 15가 되죠. 됐어요? 그럼 이 3개를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럼 3개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8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3개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9가 되겠죠. 따라 가면 8분 먹습니다. 이렇게. 자, 별거 없었고요. 별거 없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하지만 여기가 좀 중요해요.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풀고 갈게요. 무게중심을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숨겨놓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 그을 것은 여기 보세요. 어떤 세 점에 대하여 요거 요렇게 밑줄 긋고요. 요렇게 밑줄 그으세요. 요렇게. 이 내부의 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이거의 최소값을 이루는 거는 세 점으로부터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점의 좌표는 바로 그때 P의 좌표는 이퀄 무게중심이다. 적어봅시다. 무게중심. 어떤 세 점에 대해서 세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아니지, 랜덤인 점 P에 대해서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이 최소를 이루게 하는 그 위치가 항상 무게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요거에 세 개의 점이 있어요. 그리고 랜덤인 점 P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바로 그 점 P는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는 아니겠죠? 두 개가 나와 있고 C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참수 이용해서 했잖아.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 성질은 똑같긴 해. 근데 왜 무게중심이 되냐면, 보세요. 짜잔. 계산이 산수가 열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해보면, 봐봐. 어쨌든 여기 보면 y 제끼고 그냥 x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7이었기 때문에 x, y에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치? 원래 루트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 안 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BP, CP 다 했겠지. 그리고 쌤은 x만 볼 거라니까. 요렇게 x만 보면 얘를 전개한 상태가 3x의 제곱 다 더하면 이렇게 3x 제곱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1차항도 다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3으로 묶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 알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거. 그치? 그럼 이 4의 숫자에 집중해봐. 4. 어차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묶어줬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서 4가 네, 이 x를 봐. 마이너스 2랑 6이랑 8이죠. 그치?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3개로 아까 묶었으니까 3으로 나눈다는 뜻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걸 구하면 얼마가 돼? 네, 요거 14인데 이거 3분의 10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4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아까 그처럼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요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뭘 구하는 거야? 무게중심 x값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푸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푼다? 이걸 보고 최소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점
피해 좌표는 일단 무게중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무게중심부터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셋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셋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3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도 땡큐지. 그냥 이건 똑같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4,3이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똑같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차피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정확히 알잖아. 그럼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P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P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은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6이 되고요. 36이 되고 더하기 3에서 7을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제곱하면 16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야? 5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PB 씁시다 이제 PB 제곱. 그러면 여기 빼면 2가 되니까 4. 여기 빼면 4가 되니까 더하기 16. 그럼 얘는 20이 되고. 그 다음 PC 제곱. PC의 제곱은 여기서 이거 빼니까 4, 16. 더하기 빼니까 0. 이렇게 되죠. 16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 모두를 더하면 여기 72에다가 16 더하니까 답은 88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최소값은 88이겠지. 똑같이 8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8이라고 나와 있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다가 아니라 나중에 밑줄 그어놨죠? 그거는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보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풀어봅시다. 요거 몇 번 풀어보냐면 311번 풀어보세요. 이 방법 이용해가지고 311번만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이 완벽해? 좋아. 태도 다 했습니까? 잘 나왔어요? 테스트 해봤어? 바로 풀면 바로 측정하세요. 본인 산수 실수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잘 이해가 안 됐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고. 잘하셨습니다. 좋았어요. 갑시다. 자, 그럼 다음 주 물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선이에요. 페이지 259쪽입니다. 오늘은 직선을 빨리 할게요. 270쪽까지. 직선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차이점이 뭔지 그런 거를 설명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직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즉 우리가 y는 a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1차 함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1차 함수 차이점이 뭘까? 누군가는 이걸 1차 함수로 부를 거고 누군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볼 거예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이걸 보고 1차 함수로 불렀어. 누군가 이걸 보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불렀어.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a가 결코 0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a가 0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애당초 이런 형태를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 모순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요런 걸로 적어야 돼. 요런 걸로 적어야 돼. 알겠어요? 요런 걸로 적어야 되고요. 요런 걸에서 A, B가 동시에 0만 아니면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0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안에 1차 함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표현입니다. 바로 뭐야? 직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 또는 여기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내겠다는 거야. 목적은 분명해요.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여기에서 요런 형태, 즉 x도 1차를 갖고 y도 1차식으로 갖는 형태들은 전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지,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에 이동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의 단원이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이고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이 없어. 여러분의 풀이에는 도형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문제를 읽고 어려워. 그러면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알겠죠? 이 도형들이 어떻게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나지는가를 배우는 단원이 요거야. 알겠지? 그거를 배수적인 방법과 기하적인 방법을 함께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구성의 목표가 분명히 그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도형을 안 그리더라는 거야. 도형을 선생님만 그린다는 거야.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보이라? 뜻을 알겠니? 좋아요. 준서가 알겠어? 자.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구별해 봅시다. 같이 기울기가 열리고 직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y는 ax 더하기 b에서 a가 0이 아니라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다. 다 알죠? 좋았어요. 그거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야. 예를 들어서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5m 이렇게 식 세우라 그러면은 자, 중학교 때는 y는 5x 더하기 b 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b를 구했잖아. 이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싹 지우고 2,3을 바로 지나는 정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5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싹 사라지고 y가 3이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똑같죠?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요. 기울기 구하고 나면 이와 같이 이용하는데 어떤 점을 이용해야 되나요? 어떤 점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한 식이 되는 게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알아보자. x는 3. 갖고 이제 까먹어서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안 한 거 아닙니다. 자, x는 3 이거를 직선을 그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x가 3 표시하고 어떻게 그어야 돼? 이걸 어떻게 그어야 돼? x는 3. 일자로 y축과 평행하게 같이 일자로 이렇게 그어야 되죠. 됐습니까? 얘 이름이 x는 3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으면 이렇게 기억해봐.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기 직선 하나 긋고나면 여기는 3,1, 3,2, 3,3, 3,5 막 이런 거잖아. 그치? 3,-4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y는 변하는데 이 직선에 누가 안 변해? x가 안 변해. 얼마로? 3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적겠어? x는 3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5라고 써놓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은 태수야 얘 이름 뭐겠어? 그렇지. y는 5라고 그래야지. 요렇게 그었잖아. 그죠? x축과 평행하게 그으면 y는 5라고 해야지. 왜? 여기 어디 있는 점들도 y 값이 5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이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루도록 합시다. 아니지. 다루기 전에 이거 절편 있는 거 해줘야지. 절편 나왔죠. 여기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밑줄부터 외우세요. 이거. 자,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 자, 이거 이제. 자, 이거 짜잔. 이거 외우자. 좀 쑥스러운가? 암기. 자, 일어나. 밑줄 뭐해? 밑줄 긋고 외우라니까. 자, 돌아가서 밑줄 긋고 암기하세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자, x절편. x, 각각의 절편 이름이 나와 있는 거야. x절편 3, y절편 2 이렇게 해서 식 세우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 는 1 이렇게 해서 바로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게 나타내는 유리한 점이 있어. 식이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여기가 1로 돼 있고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은 잘 봐. y에 0을 넣으면 x가 얼마여야 돼? y에 0을 넣으면 x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지. 그지? 3,0. 그러니까 y가 0을 넣었다는 것은 이 직선을 뭘 나타낸다는 거야? x 절편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x 절편이 3. 반면 여기다 0을 넣으면 y는 2잖아. 그러니까 y 절편은 2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고칠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보라 그러면 얘가 더 쉬운 거야 그냥. 알겠어요? 자꾸 고치더라고. 고치지 말라고 외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x 절편이 3이면 y 절편이 2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통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해보세요.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대놓고 미지수로 나올 때 많아. 이렇게 대놓고 미지수로 나올 때. 대놓고 미지수로 나오면 뭐라고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이 넓이 한번 구성해 볼래? 그러면 2분의 ab 이렇게 넓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자체를 기억을 해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다양성을 띄고요. 나야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잖아. 저는 그냥 y는 ax 더하기 b가 편해요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 한 가지 방식만 알면 문제를 푸는 이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봅시다. 자, 두 점을 이어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중점 미들 포인트 구해야겠네. m이라고 하고 중점 구해볼게요.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겁니다.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예요. 5가 되겠네. 그죠? 그거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뭐이라 y는 마이너스 3 가로치고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세운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넣어볼게요. 자, 두 점을 이어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다 3대2라고 써놓고 내분 구해볼게요. 그러면 더한 것분에 5분의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더해줘야죠. 그러면 3이 6 더하기 7이 14 이렇게 될 거고요. 역시나 더한 것분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위에는 20이 되니까 4, 여기는 마이너스 3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 점이 바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랑 5,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직선. 이렇게 직선. 그죠? 직선 구하려니까 기울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기울기. 태수야, 기울기 얼마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따라서 기울기는 그렇지. 1분의 그렇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8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기울기 나오고 한 점 이걸 이용하는 이걸 상관없이 자, y는 8에 가로치고 x-5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쌤이 이거 써준 거예요. 그치? 그러면 8x-38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쓰든 답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됐죠? 왜 알았겠니? 뭐야? 이자로 되는 거 뭐야? 어이가 문제야? 사건만 마이너스 이용했잖아. 얘는 되잖아. 똑같아 이거.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안 나오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틀린 거야. 잘못 찾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는데 우리 보자. 두 문제 풀어볼까? 자, 이것도 알고 풀자. 이거 힌트 줄 테니까 317, 318 풀 거거든요. 17, 18 풀 텐데 여기 보면 17번 잘 보세요. 이거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가계 크기가 60도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양의 방향은 오른쪽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60도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60도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어야 돼.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직각으로 표기했을 때 그건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값이 됩니다.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60이 바로 기울기라는 거. 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탄젠트 60이 기울기. 우리 다 기억나니? 오! 선생님 기억나? 아니? 아, 기억났어? 자, 그럼 같이 합시다. 30, 적어. 45 다시 한번 하게. 60. 아, 루트 3. 오! 오, 어떻게 기억났지? 여기 표본이가 기억났어? 1대2대 루트 3. 아, 그래서 오케이. 오, 야, 1대1 루트 3 저거 훌륭한데? 루트 3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사인에 대해서 각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 난 또 하거든? 중간에 계속 나오니까 알아놔야 돼. 자,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거꾸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리고 주면은 무한대 이렇게 적으세요. 표 만들어 놓고 문제 풀어봅니다. 저것도 적고 외워 다시 한번. 모르면 안 돼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문제 풀어보세요. 17, 18. 여기가 루트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울기가 루트 3이거든.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이걸 지난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랑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형태랑 똑같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있는 사람. 했어요? 질문 있어요? 아니야? 다 괜찮게 했어? 아, 산수 때문에 고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위를 끝. 수로 고치면 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셨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짜잔. 자, 다음 쪽입니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x절편 6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입니다. 두 점이 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절편이 있으면 식을 어떻게 써낸다고? 엄청 꿀이라니까. 그냥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더해서 1 나온다. 이러면은 네, 직선이 됩니다. 됐어요? 요게 바로 어딜 지난다고? a, 마이너스 1 지난다고.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6분의 a.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2분의 1은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 나와야 되지? 그럼 a는 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a는 3. 쉽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다시 그러면 4, b니까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b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는 3분의 2니까 1 나오려면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됐습니까? b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치? 곱해주면 돼. 이렇게 자 따라오고 있는 거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지? 좋았어요. 살짝 느낌 표정이었어 방금. 자,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쌤 저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식 구한 다음에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한 직선 위에 있는 문제를 풀 때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A에서 B로 기울기 구한 것과 B에서 C로 기울기 구한 것이 동일한 거라. 이렇게 그냥 이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A에서 B로 기울기 구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빼면 여기서 이렇게 빼야 돼. 그러니까 3 빼기는 2분의 1. 여기서 이거 빼면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x가 나와. 근데 어떤 학생이 여긴 이렇게 빼고 여긴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기울기 구할 때 순서를 엇갈리면 안 돼. 앞에서 뒤로 일방적으로 하든 뒤에서 앞으로 일방적으로 하든 항상 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울기 구해보자 알겠습니까? 여기 a 이렇게 빼면 a-1이고 자 이렇게 뺐기 때문에 이렇게 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로스 하면은 3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가면 a는 3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어디로 갈까? 321, 322 한번 풀어보세요. 21, 22. 21, 22. x절편이 y절편의 두 배이다. 요거를 잘 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힌트는 y절편을 k라고 두면 x절편은 2k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끝? 다 맞았어? 해수는 괜찮았습니까? 응, 좋았어요. 그럼 다음으로 갑시다. 설명하기 싫은 약간 원활하게 잘 가고 있군요. 265쪽. 그럼 270쪽. 오, 시간이 괜찮네. 잘 들어갔습니다. 짜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백분이죠. 자,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래. 그럼 A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B, C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B, C의 중점을 구해야지.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구해, 중점? 중점 한가운데 여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더해서 그렇지 1로 나눠야죠. 그럼 더해서 1로 나누니까 1 됐어? 더해서 1로 나누니까 3 그러니까 1,3이죠.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그죠? 그럼 이 직선 세우면 되잖아, 그지? 점 두 개 했으니까 직선 세우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뭘 풀까? 뭐야 이거 다 쉽잖아. 뭘 풀지? 요게 요거 풀자. 마름모 풀자. 마름모 하나 풀자. 마름모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여기 그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힌트. 자, 마름모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대각선의 교점을 어떻게 지나도 상관없어. 직선이 여기만 지나면 이렇게 지나더라도 반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금방 풀겠다. 뭐가? 그렇지. 방금 나한테 더하고 이분이 이렇게 됐잖아. 우리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 부른 거야 그냥? 완료?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도? 응. 하고 왔어. 짜라라. 어려운데. 설명하고 뒤에는 한 방에 다 설명하자. 그렇게 되겠다. 자, 상수의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직선을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호 따져가지고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형태 자체를 이렇게 두는 것보다 어떻게 두는 게 나아? y는 꼴로 고치는 게 낫죠. 얘를 y는 꼴로 고치면 y는 나머지 넘겨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랬어요. 그러면 ac의 부호가 또 같다는 얘기고, 그치? bc 곱해서 0보다 크면 bc의 부호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 AC의 부호가 같고 BC의 부호도 똑같대요. 결론적으로는 A, B, C 부호가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양수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달아주니까 음수가 되잖아. 여기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기도 음수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기울기도 음수, y 절편도 음수. 그걸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y 절편부터 찍는 거예요. 알겠죠? 음수 찍고 우하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였으면 음수 찍고 우상향. 이해돼요? 만약에 y절편이 양수였으면 양수 찍고 기울기 음수면 우하향.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지나게 되므로 지나는 3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2, 3, 4.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제 2, 3, 4, 4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번에 뭐좀 웃겼는데 뭐랄까 4분면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 자 3, 4, 4분면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3, 4분면이요? 3, 4 분면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4분면이라고 써야 돼요. 분면 아니야. 분면은 그 밀가루 반죽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4분면이라고 해야 돼요. 면을 아니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많이 이렇게 뻘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까지 지울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b가 x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B, C의 부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A, B의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만 해보자. 다르고 B, C는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A, B의 부호가 다르다. 얘는 양수. 됐습니까? 자, B, C의 부호는 같다. 그러니까 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양수, 음수니까 어떻게 하라고? 음수 찍고 양수 위로 올라가라고. 됐어? 지나는 3분면은 1, 3, 4. 그래서 답은 제 1, 3, 4,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따지러 갔어요. 3번 따지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B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0을 빵빵 집어넣으면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난 거야. 분모가 0 들어오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푸는데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시 B에 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얘 형태는 AX 더하기 C는 0.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 직선은 어떻게 돼? 아까 세로 이렇게 가졌잖아. 그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죠.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중요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AC의 부호가 똑같더라 이랬어. 양수야. 그러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는 음수겠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해돼? 자, 음수 쪽에서 이렇게 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답은 2, 3,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3번에 답은 제 2, 3, 4분면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바로 뭐냐면 저거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327번만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습니까? 다음. 자, 이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봐. 어떻게 생각할까냐면 2x 빼기 4 이렇게 더하기 m에 가르치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이런 식이 있다고 하자. 그럼 얘는 m에다가 m은 상수야. 숫자를 막 집어넣어.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이 식 자체가 어떤 거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직선입니다. 맞아? 그죠? 얘가 상수면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든지 간에 얘는 뭐 2차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 x, y는 무조건 1차식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m 값에 상관없이 m 값에 관계없이 뭐라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얘가 직선이기 직선인데 m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 입장에서 보면 0을 이루기 위해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x는 얼마냐? 그럼 x는 2예요. 그지? 얘가 0이 되는 거.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얘가 0이 되려면 y도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는 2, y는 2. 이거를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m 값에 관계없이 2,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돼요? 이거를 좌표평면에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 좌표평면을 그리고요. 2,2에다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점을 지나는 수위 많은 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고정된 점이니까 수학에서 정점이라는 얘기를 표시해요. 정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직선은 2,2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m 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 이 1번식도 이 2번식도 모두 뭐야?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동시에 성립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앉아보세요. 우리가 뭘 배울 거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배울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생각을 이용하면 두 직선 1번씩 쓰고 2번씩 쓰고 거기에다 상수 m이든지 k든지 이런 새로운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죠? 만날 때 그 두 직선에 대한 식과 상수 k를 이용해서 식을 만든 거는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으로 또 설명을 하면 이렇죠. 자, 이제 문제를 바꿉시다. 자, 중학교 과정으로 바꾸면 2x-4는 똑같이 0이 있고요. 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어떤 말을 했냐? 2대1 8가 됐나? 6이었나? 6은 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 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중학교 방식으로 하면 연립해가지고 2,2를 지나면서 어차피 기울기 모르네요. 그러니까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a라고 놓고, 그죠? y는 ax 더하기 b라고 한 다음에 요걸 대입해가지고 막 정답 이랬잖아.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울기 모르더라도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식을 세우세요 이러면은 2x-4와 더하기 k에 가로치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k 아니라 m 써도 돼. 상관없어. 어떤 문자를 쓰든지 간에 새로운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요 말을 표현하는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k 구하려면 어떻게 돼? k 구하려면 문제가 새로운 점을 얘기했겠지. 알겠죠? 아니면 뭐 기울기가 얼마다 이런 표현을 했겠지.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몇 쪽이냐면 그냥 267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제에 있는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 있는 문제 하나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고 두 개는 한꺼번에 해요. 자, 보세요. 자, 직선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뭐 k로 묶어주는 거죠. k 정리해가지고 k로 묶을게. 자, kx, 2x, 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k 더하기 3을 k로 묶어주면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짜잔.
이렇게 K 있는 애 없는 애 구별했어요.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은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0, 얘도 0일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K에 대한 항식이니까 자, 2x-y는 마이너스 3이고요. 요거는 x 더하기 y는 6이니까 뭐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x, y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더해주면은 3x가 3이 되니까 x는 1이 되고요. x가 1이니까 y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p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p는 1,5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한등식에서 뭐라고 배웠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xy 값 구하세요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 xy 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좌표 평면이 나타낼 거기 때문에 점 p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낸다는 표현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등식의 원리랑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은 말만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쌀했구만.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얘기해요. 넘어갈게요. 문제 다음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자, 직선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납니다. 좌표를 구하죠. 똑같은 문제죠? 아까.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자, EX. 그 다음에 K 없는 애 여기 마이너스 Y. K 없는 애 마이너스 5죠. 자, K 있는 애 써볼게요. K 있는 애 쓰면 더하기 K라고 쓰고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면 3KY죠. 그러면 더하기 3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얘도 0, 얘도 0.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지고 XY 구하면 되겠죠. 얘 정리하면 X는 3Y니까 X는 3Y를 여기다 슉 대입해주면 3Y가 여기 들어가면서 6Y가 되면 6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기 때문에 Y는 1이 나오니까 Y가 1이면 X는 3이겠죠. 답은 3,1. 그럼 답은 3,1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돌아가 밑에 있는 거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풀어보세요. 두 개 다 풀어봅시다. 이렇게 풀고 나면 뒤에는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푼 게 끝이네. 다 풀어줘. 끝이냐고 끝. 지금 내가 두 문제 풀라 그랬잖아. 네. 끝났냐고. 네. 질문 없고? 저요? 응. 네. 해수도? 왜 왜? 뭐 틀렸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면 한 방에 설명하고 끝을 내버립시다. 요것도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게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이게 중요하죠. 자, 중요한데 자, 이제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 뭐라고 표현했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대. 일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 평면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뭐 생각을 머릿속에 해야 돼?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해야 될까? 한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식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봐봐,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래.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에서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봐봐. 본능적으로 처음에 해야 될 행동이 중요하거든. 수학 문제 풀 때에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연립해서 XY 구한 다음에 그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렇잖아. 그지? 그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린다는 거지. 왜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야 하는지를 표기한다는 거야. 눈에 본다는 거야.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단어는 도형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형에 관련된 단어조차 도형을 안 해. 그러면 함수를 말도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일단은 그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그림 그리라고 뭐라고 했어? 두 방정식이 이렇게 안 했잖아. 뭐라고 표현했어? 두 직선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발 뭐 해라? 뭐해라? 그려라? 자, 서준아, 얘는 x절편 얼마야? 2요. 2고요. y절편 얼마야? 2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된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플러스 이렇게 됐나? 그런데 얘는 정점을 지납니다. 고정점을 지나요. 그래서 m 값에 관계없이 m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여기를 되면서 정점이 뭐냐 이렇게 보면 정점은 마이너스 1,1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1 표기하면 여기 1 정도니까 마이너스 1,1 여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여기 만나려면 여기를 통과할 때하고 여기를 통과할 때잖아. 이렇게 요렇게 통과할 때잖아. 맞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요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요렇게까지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얘 기울기는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그럼 소절에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가 양수 음수? 기울기가 양수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생각이 쉽냐? 어차피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날 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2,0과 5,1을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0,2 대입하면 0, 2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m은 얼마가 되냐면 m은 1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 2,0 대입해야죠. 그럼 2 대입하고 0 대입해야죠. 그러면 2m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m은 얼마가 나오냐?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움직이면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등호! 자, 이거 거기다 달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달아도 될 것 같아? 도전 달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요. 말아야 돼. 한 명은 말아야 돼. 한 명은 달아도 돼. 태수는 말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아야 돼, 달아야 돼. 달아야 돼. 달아야 돼. 좋아요. 끝까지 틀렸네요. 자, 아니 붙이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보면 4분면이라고 했죠. 이 x축, y축 이 라인은 4분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알겠어요? 축은 4분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4분면 아니고 얘도 4분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표분면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좌표분면은 1, 2, 3, 4분면하고 x축, y축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에 있는 건 4분면을 포함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그거를 생각해보자.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여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자,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잖아. 그지?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2x-y-1과 플러스 k에다가 x-y-3은 0 이렇게 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게. 알겠어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냥. 이 상태가. 알겠지?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난다고? 어딜 지난다고 했어? 2,2를 지난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됐습니까? 대입하면 누가 나올까? 그래서 K가 나오겠지. 그래서 2,1 대입 2 대입하면은 1인가? 더하기 2 대입하면은 사라져. 마이너스 3K인가? 그럼 K는 3분의 1. 그럼 K에다 3분의 1 다시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이라니까. 자, 3분의 1 집어넣고 정리할게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분수 때 불편하잖아. 그죠? 그럼 내가 뭐 할까? 금방 하겠지? 자, 3 곱할게요. 여기는 6x. 여기 마이너스 4y.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럼 어차피 여기 1 됐으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여기서 짜잔. 여기 나오네요?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선생님, K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하고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자, 바꿔봅시다. 자, 요거 기억하자. 자, 바꿔보자. K를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K를 여기다 붙여. 그렇게 써도. 그렇게 써도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입니다. 맞아? 2,2 대입하면은 동일한 합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다시 대입해보자. 자, 2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그냥 K가 돼.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했어. 그럼 마이너스 3이 됐잖아. K가 뭐라? 3이다. 그치? 그럼 아까랑 다르지 않아? 이러는데 아니야. 산술 안에서 그런 거지. 여기 당연히 달라져야지.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같은 식이 안 나올 텐데. 3을 넣고 정리를 하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더하기 4 아니 3이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자, 정리합시다. 똑같이 나옵니까? 그죠? 알겠습니까? K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벌써 이해됐어? 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야. 오케이. 다 할 수 있겠다. 하나, 둘, 여기 셋, 넷. 자, 풀어봅시다. 네 문제 있어요. 네 문제. 네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거 풀면 끝나는데.